근데 이 세종이란 인물이 왜 문자를 창제하려 했을까? 세종이 문자를 창제해야겠다고 생각한 사건이 있어요. 세종의 업적을 보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업적들을 쌓았죠. 어떻게 보면 가장 태종의 큰 업적은 세종을 왕으로 세운 것이 가장 큰 업적이다.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종이 왕이 되었다는 건 뭐 우리 민족의 축복이고 그리고 조선 백성들에게 축복이었죠. 그런데 이 세종의 여러 업적 중에 그래도 가장 위대한 업적은 역시 훈민정음을 창제한,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을 창제한 일이 아닐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 세종이란 인물이 왜 문자를 창제하려 했을까? 뭐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글자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. 세종이 문자를 창제해야겠다고 생각한 사건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. 세종이 이 왕이 오른 게 1418년입니다. 18년에 왕이 오르고 그 다음에 1422년에 태종이 죽어서 그때부터 세종의 시대가 시작되죠. 그리고 세종이 왕이 오른 지 10년이 지나가지고 142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 경상도에 진주라는 지역이 있죠. 이 진주라는 지역에서 사는 김화라는 인물이,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 아버지를 살해해요. 당시가 유교적인 사회이고 이 유교가 정착한 것은 이미 고려 말부터 이미 정착되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유교가 들어온 지 한참 됐고 또 우리나라는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효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.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에 세종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?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적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. 그래서 세종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백성들이 무지하고 법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윤리를 몰라서 생긴 일이다.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윤리를 가르쳐서 적어도 부모에 대해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길러내야 되겠다. 당시로 말하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삼강오륜이죠. 삼강오륜이 곧 윤리죠. 이 삼강오륜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? 백성들이 글자를 다 모르잖아요. 조선의 백성들 중에 소위 말해서 글자를 아는 사람들의 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. 그것도 뭐 말하자면은 중인 이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만 한문을 알고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, 즉 이두라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 기껏 서리 정도 돼야지 알 수 있죠.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까? 고민이 시작된 거죠. 그래서 이 세종이 한 가지 안을 냅니다. 무슨 안을 내냐? 그럼 글자를 모르니까 그림으로 가르치자.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 밑에다가 뭐 이두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하는데 그림만 보고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설명되는 그런 효행록을 만들어라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은 상강행실도라 해요. 상강. 아까 상강오륜 할 때 이 삼강이죠. 행실도. 도라는 게 바로 그림이죠. 그러니까 이 상강행실도라는 책을 만들어요.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전국 관아에 퍼뜨리고 각 지역에 다 퍼뜨려서 가르치도록 하라. 이렇게 된 거죠. 근데 이 상강행실도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건 이때로부터 4년이나 지나서 만들어지게 되죠. 말하자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. 종이도 비싼 데다가 일일이 그림으로 그려야 되고 이것을 전국으로 인쇄 배포해야 되는데 이게 인쇄 배포하려면은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뭡니까? 판화로 찍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백성들한테 배포된 것은 1334년 무려 6년이나 있다가 배포가 됩니다. 그래서 그 배포되는 과정이 굉장히 길죠. 그래가지고 세종이 답답하단 말이죠.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두로 법을 가르치자. 이게 한문을 잘 모르니까 이두로 법을 가르쳐가지고 백성들이 함부로 범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자.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행법을 중에 중요한 것만 추려가지고 그것을 이두로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전국에 있는 지역에다가 배포를 하고 아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켜라.
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세종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에 대해 가지고 당시에 이조판서로 있던 허조라는 인물이 있어요. 이 허조라는 인물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신은 폐단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. 간악한 백성이 법문을 알게 되면 제의 크고 작은 것을 골라내서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 없이 법을 제 마음대로 농간하는 무리가 생길까 두렵습니다. 그러니까 법을 잘 알면은 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사기를 칠까 두렵다는 거죠. 그러니까 세종이 뭐라 그러냐면 허조를 무섭게 나무라면서 그렇다면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옳단 말인가? 백성에게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범법한 자를 벌 주게 되면 법이 한낱 조삼모사의 술책밖에 더 되겠는가? 더욱이 선대의 대왕께서 법문을 읽게 하는 법을 세우신 것은 사람마다 모두 알게 하고자 함인데 경등은 고존을 상고하여 의논 안에서 아래라. 이렇게. 그래도 허조가 아니 이렇게 법을 갖다가 이 간악한 백성들이 많이 알게 되면 많이 알수록 법을 더 어기고 더 죄를 많이 저지르지 않겠습니까? 하고 다시 이야기하니까 세종이 뭐라 하냐면 그렇다면은 너는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니까 그리고 우리 관리들은 더 많은 법을 아니까 관리들이 더 많은 죄를 저질러야 맞지 않냐? 너희들이 더 간악하지 않겠냐? 그게 말이 되느냐? 내가 말한 대로 실시하라.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두로 이제 법을 만들어서 최고로 퍼뜨리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작업은 실패해요. 왜 그러냐면 이두로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책을 갖다가 만드는 이게 책을 만드는데 종이값이 굉장히 비싸요.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을 최고로 일일이 퍼뜨리고 그게 백성들에게 일일이 갈 리가 없다는 거죠.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일반 백성들은 이두를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. 이 이두는 적어도 뭐 아전 정도 돼야지 알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이두라는 게 소위 말해서 향찰의 변형인데 한문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 정도는 한문을 알아야만 이두에 대한 이해가 생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는 그 이두로 만든다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거죠. 이두로 해도 제대로 안 되겠고 또 상강행실도 같이 그림으로 그려도 이게 잘 퍼뜨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퍼뜨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백성들이 쉽게 구입하기도 어렵고 그걸 또 마땅히 가르칠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세종이 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어떤 백성이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야겠다. 그러니까 우리가 훈민정음 이 첫 구절에 보면은 어린 백성이 이러고자 할 바 있어도 이러지 못할 놈이 하니라. 이러지 못한 사람이 많다 이런 뜻이죠. 그러니까 자기가 뭐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.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문자를 내가 만든다 이런 거죠. 그래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범법으로 저질러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를 위해 가지고 아주 쉽고 간단하고 복잡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결국은 세종이라는 인물이 한글이라는 걸 창제하게 된 배경에는 이렇게 아버지를 죽인 살인 사건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림으로 백성들을 교화하고자 하는 세종의 마음과 그리고 또 다시 이두로 다시 가르치려고자 하는 그런 교화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뭉쳐가지고 결국은 새로운 문자 그리고 아주 쉽고 간단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빨리 배울 수 있고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이러한 쉽고 간단한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143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443년까지 약 7년간 매진해가지고 결국은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렇다면 세종은 왜 극비리에 혼자서 한글 작업을 시작했을까요?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